안녕하십니까, 레필입니다. 4월 14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일정이 좀 바쁜 관계로 중간 영상은 시황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바로 두산중공업을 좀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2950원으로 지금 시간의 가격은 마무리를 좀 했고 100원 올라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죠.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장 시작부터 끝까지 크게 변동성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크게 많이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옵션 만기일도 지금 코스피 잘 방어해서 부합 정도로 마무리한 것 같고요.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시간의 거래도 별로 없었고 오늘도 크게 움직임 없이 조금 상승해서 마무리했는데 그 정도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바로 이제 일별 거래량을 보게 되면 일별 거래량이 402만 주죠. 어제보다는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. 근데 계속해서 500만 주 아래로 지금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. 여전히 아직까지도 우리가 의미 있게 지켜볼 만한 거래 상황은 나오지 않았다. 하지만 이제 옵션 만기일 전날과 옵션 만기일 당일에는 좀 반등을 해주면서 그래도 하락 추세를 좀 멈추었고요. 우리가 원하는 그림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 4월 말 정도죠. 20일에서 그 정도쯤에 이제 새로운 신주 상장이 진행될 거고요. 그 공시가 또 나올 겁니다. 이제 곧. 그래서 내일 정도 아니면은 다음 주쯤에 이제 공시가 나오고 그 일주일 정도 뒤에 아마 그 신주 상장이 될 텐데 그 신주 상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 주가가 반응하는지 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두산 지주사의 그 대규모 지분이죠. 4,700만 주가 원래는 시장에 풀리는 그런 날이었는데요. 보호 예수 물량이 이제 그 보호 예수 기간이 풀리는 기간이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그 대주주 지분은 당연히 이제 나오지 않을 뿐더러 그 지분 자체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 지분을 늘리는 그런 과정을 겪은 그 지분이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실제로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이 되어서 오늘 크게 많이 매도 물량이 없었고요. 거기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일봉이 또 이제 서서히 올라갑니다. 그래서 쌍바닥 정도 그리면서 좀 오른쪽 그림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림이고요. 21선 아래에서 저항을 맞고 좀 이제 적당히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내일과 다음 주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절하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그 패턴은 좀 다음 주 말 정도 아니면은 그 다음 주쯤에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N자로 올라가면서 이제 26,000원 정도 거기를 찔러주는지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21선을 좀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21선 타고 좀 올라가는 이런 좋은 그림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장 그 움직임과 그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 전체 시장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천천히 롱텀을 보면서 지켜보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. 당연히 지금 전체 시장 분위기가 좋다면 두산중공업은 자신있게 제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전체적인 이 투자자들이 빠졌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일단은 원자력에 대한 테마 전체가 좀 크게 움직임 없이 지금 최근에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채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거래량, 그러니까 테마로 들어오는 그 거래가 이제 좀 활발해지는 그 시기가 좀 핵심인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시기를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봉 차트도 크게 변화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. 월봉도 마찬가지 수렴 잘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달 말이 됐든 다음 달이 됐든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하고요.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14만 주 매도했고요. 외국인 투자자 40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.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매수 매도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.
특히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31만 주를 매도를 했지만 사실 이제 이때부터 매도로 계속 전환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. 이전에도 연기금 투자자가 좀 매수를 하다가 옵션 만기일 당일에 또 많이 매도를 했던 그 이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 전에 매수했던 물량에 대해서 한 번에 또 매도를 한 그런 느낌이고요. 그래서 전체적인 이 매수 매도 물량이 한 2달 이상은 계속해서 뭐 좀 보합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뭐 어떻게 이제 앞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 자체가 이제는 앞으로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자 입장이라면 확실히 연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산중공업을 매수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분도 지금 뭐 한 6%대로 생각을 6%한 초반대 아니면 5% 후반대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요. 이제 더 늘어나서 8%대, 뭐 10%대로 가는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. 자, 뭐 금투, 보험, 투시 모두 매수했고요. 금융투자는 이틀 연속 또 매수를 해주면서 이제 최근에 그 매도 추세를 좀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외국인 투자자도 좀 매수를 했고요. 자, 그래서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공매도 잔고는 계속해서 뭐 유지가 되고 있죠. 그래서 뭐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. 오늘도 마찬가지 뭐 2160만 주로 거의 비슷합니다. 그래서 어제보다 한 5만 주 정도 증가했지만 크게 뭐 문제될 거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. 일 공매도 거래량이 이제 점점 줄어가지고 하루에 이제 12만 주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 그 볼 수 있던 그런 100만 주, 200만 주까지 그렇게 터지는 그 공매도 거래 물량이 이제는 많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뭐 12만 주까지 줄었고요. 공매도 잔고 자체는 아직도 많이 있지만 이 공매도 잔고는 결국에는 그 1WR에 대한 나머지 주식 1600만 주 정도가 본주가 한 1600만 주 정도가 상장이 될 겁니다. 그 1600만 주가 상장이 되었을 때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신주 상장에 대한 그런 이벤트가 이 남은 1600만 주 이외에는 당분간은 없습니다. 뭐 당분간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이제 EWR에 대해서 좀 신주 상장이 있겠지만 그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. 그다음에 추후에 이제 유상증자를 또 진행할지는 사실 뭐 100%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저는 거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주 물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마지막 그 신주 소화 물량이 신주 소화가 진행되고 나면 이제 좀 제 가치를 찾아서 이제 출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려봐야 뭐 4월 말 5월 초기 때문에 그 정도 좀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. 천천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신용 쪽에 이제 대차 잔고를 보게 되면은 대차는 이제 5,100만 주 이제 체결량이 또 늘긴 했네요. 그래서 상환량은 210만 주, 체결량은 320만 주로 일단 이 체결량이 계속 높이 유지가 되는지 새로운 대차 잔고가 계속 유입이 되는지 내일이라든지 다음 주 계속 그 데이터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대차 잔고는 계속해서 5천만 주 초반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대차 잔고도 계속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외국인 추적 물량은 40만 주 플러스였지만 당일 물량은 43만 주 정도 매도가 되었네요. 그래서 추정 대비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. 근데 뭐 보유율 자체는 8.5%대로 뭐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. 외국인 투자자 자체가 일단 뭐 크게 지금 매도하지 않습니다. 전체적으로 계속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분명히 이제 그런 공매도 잔고라든지 그런 대차 잔고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금융 투자도 좀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단지 이제 거래량이 없이 주가가 좀 재미없게 진행이 되고 있다. 그 정도가 좀 문제가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산중공업 소식 좀 가져와 봤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이집트 원전에 대한 그런 소식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4월 달에 이집트 원전 2차 측 시공을 이제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이
네, 같이 합작해가지고 좀 수주를 거의 확정지은 것처럼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. 근데 여기 보시면은 현대건설에 대한 그 리포트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엘다바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엘다바 원전은 이집트 원자력청이 발주를 했는데 사업 자금을 이제 러시아 정부로부터 빌려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원전을 가동에 얻는 수익으로 그 나머지 금액을 갚는 사업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.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얘기 이후에는 사실 특별한 얘기가 더 없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집트 원전에 대한 그런 수주가 이루어졌더라도 사실 이 이집트 사업에 대한 그 진행이 되는지 그게 미지수라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이집트 원전에 대해서는 조금 네,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좀 진행이 되어서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. 아무튼 뭐 지금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소식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립니다. 그래서 이집트 원전은 뭐 실주한 것도 아니고 아직은 네, 전체적인 그 사업 자체가 좀 미지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.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제 점점 갈수록 러시아 쪽에 대한 그런 제재가 네, 높아지고 있죠.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네,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, 두산중공업이 있는 그 제조 공장이 있는 창원이죠. 그래서 창원을 SMR 특화 산단으로 이제 지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건의를 한다라고 했고요. 이제 지난 40년 동안 원전 산업을 선도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네, 이제 SMR 특화 산단 지역으로 네, 지정을 하고 네, 계속해서 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네,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SMR 특화 산업단지로 만약에 이 지역이 지정이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더 시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네, 크게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.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국가 차원에서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 보니 이런 네, 추진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친원전 산업 그리고 정책이 지금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네,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, 내후년에도 계속 이제 좀 이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. 네,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이 나올 때마다 계속 전달을 드리겠고 주식은 지금 재미가 없지만 네, 천천히 기다리다 보면 결국에는 또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. 자, 내일은 좀 일정이 있어서 네, 영상은 네, 한 일요일 정도에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일 장 뭐 크게 움직임 없을 것 같은데 잘 마무리하고 일단 다음 주 시장 기대해 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